최근 현지 여자 경찰관이 흉기 난동 범죄자에게 공격당하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현장에서 도망간 이른바 여경 도망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하고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 소극적 대응을 했습니다. 때문에 최대지 후보님과 저희 성평등 단체들은 해당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최대집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집입니다. 오늘은 대검찰청 앞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흉기 난동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중에 남자 경찰 1명하고 여자 경찰 1명 이렇게 2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흉기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공격을 하고 피해자 40대 여성이 경부의 칼을 맞고 대량의 출혈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에 같은 3층에 있던 여경이 현장을 도주를 했습니다. 소리를 비명을 지르면서 도주를 했다는 그런 어떤 피해자 가족의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1층에서는 피해자의 남편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남경 1명이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도 피해자 남편이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재촉하면서 빨리 달려 올라가는데도 건물로 진입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1층에서 건물 밖에 머물렀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그런 어떤 흉기 난동 사건, 사람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사건 현장에서 그런 어떤 선량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우리가 경찰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어떤 직무가 관련법에 어떻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든지 간에 그런 법률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경찰의 존재 이유란 것은 결국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치안 유지를 통해서 범죄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각종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시민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찰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문제의 본질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본연의 직무수행, 검찰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이죠. 실제 현장 경찰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대개 매일매일 치안 유지 활동과 각종 범죄자 검거 활동 등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들이 활동하는 그 사안들 내용들의 99%는 사실 굉장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희생, 봉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떤 안전이 위협받는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경찰에 바로 호출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즉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기본적인 큰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 2인의 완전한 어떤 직무유기, 직무를 완전히 저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엄청난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경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특히 안타까운 것이 피해자의 그런 어떤 피해도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경찰들이 매일매일 365일 24시간 우리나라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의 그런 노력들이 이번 어떤 2 경찰들의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가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수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현장을 이탈해버린 것, 그리고 거기에서 진지한 무슨 반성이나 사과를 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서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흉기 난동을 부렸던, 흉기 공격을 했던 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맨손으로 칼을 맞아가면서 결국은 제압을 했습니다.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현장에서 경찰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자의 남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것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3층에 있던 여경 1인 그리고 1층에 있던 암경 1인 두 사람 모두 경찰 본연의 직무 수행, 임무 수행이라는 그 의무를, 그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여기에 경찰 임무 수행에 있어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국민적 요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만큼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여경의 문제입니다. 여경의 문제. 우리가 이 중대한 사태를 맞아서 국민들이 경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여경이 아니라 경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경이 아니라 남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경이 아니라 경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현장에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찰을 뽑아서 그 사람이 남경이 됐든 여경이 됐든 객관적인 채용 선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채용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경찰이 되고 직무 수행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그 현장에서 그런 어떤 흉기 난동 사태 등 그렇게 어떤 위험한 경찰 본인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경찰로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그 경향이 강해졌고 최근 20, 30년 이래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정치 세력화 그 결과로 인해서 경찰에도 심지어 경찰과 군까지도 여성 할당제가 사실상 도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즉 경찰을 뽑을 때 10%, 15%를 반드시 경찰로 여성 경찰로 채우겠다. 이런 할당제를 해놓으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채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피해자의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버리는 심각한 생명 위협, 때때로 이제 피해자들의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되겠죠. 그리고 경찰 본인도 치명적인 그런 어떤 피해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할당제 경향은 최근 20년, 15년 이래로 계속해서 각종 공무원 분야라든지 공직자 또 공기업 등등 계속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되면서 심각해졌습니다. 경찰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뽑겠다. 군에서도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뽑겠다. 소방관에서도 뭐 일정 비율을 뽑겠다. 교수나 교사 이런 어떤 교육자에서도 일정 비율을 뽑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화돼서 실제 2016년도 전후에서 경찰청의 입장은 더 이상 여경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직접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극히 페미니즘의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그런 어떤 평등의 본질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직무 수행 역량이 없는 여경들이 대거
경찰로 채용이 됐고 충분한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이 됨으로써 바로 이번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특정한 성을 기준으로 한 할당제를 통해서 경찰로 채용을 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선 당면한 경찰에서의 여성 할당제 일정한 비율을 두어서 경찰들을 채용하는 이것부터 일단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을 오늘 직무유기로 제가 고발을 합니다만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자 또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입니다. 특수직무유기. 그래서 경찰관의 어떤 직무유기는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에게 엄중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성 할당제 등 경찰부터 시작해서 군, 소방관, 각종 공직자, 교직원 등등 교사, 교수 등등 기회의 균등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고 있는 또 시대에도 걸맞지 않는 또 무수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는 그런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인권센터 김원재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인권센터 센터장 김원재입니다. 앞서 최기준 부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언급하지 않으셨던 좀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이유 없는 여경 미술 증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건 현장 실무 능력 평가는 배제한 채 오로지 여경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페미니스트이신 문재인 대통령은 우직하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오늘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번 사건은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기본 자세 사안이라고 하시면서 문제의 본질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건은 현장 실무 수행 능력이 부족했던 여경의 문제가 맞고 이런 여경이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페미니즘에 입각한 여경 비율 증가 정책을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 문제도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별 비율을 고려해 할당제식으로 경찰을 채용하다 보니 실무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여경을 채용해 이사단을 낸 거지 않습니까? 버스 회사가 버스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채용해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버스 회사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은 여성 할당제를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남성들만 징집되는 군대에서 군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직무유기를 한 경우 남성은 탈영병이 돼 범죄자가 됩니다. 심한 경우 사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여경은 파면도 아닌 고작 대기 발령과 자체 감사 대상이 됐을 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징집돼 가게 된 군대에서 직무유기를 하면 범법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경찰이 된 여경의 경우는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산 직무유기를 했음에도 범법자가 되기는커녕 제19 감싸기식 자체 감사만 받습니다. 경찰청장님, 해당 여경은 대기 발령이 아닌 파면이 돼야 맞고 자체 감사가 아닌 직무유기 고발을 당해야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여경을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성인권센터는 절대로 이런 일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남성을 차별하는 페미 정책이 사라질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입니다. 오늘날의 도주 여경 사태가 일어난 계기의 본질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할당해야 된다는 그런 정의로움을 대한민국에 과감히 적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 국방, 치안, 경제, 이 모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비율로 있어야 남녀가 행복해진다. 남녀가 정의로워지려면은 남녀가 똑같은 기준을, 똑같은 할당을 해야 남녀가 정의로워진다. 이런 양성평등의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로 썩어서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진짜 양성평등이 남성과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점검해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도주해경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치안이라는 부분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에, 이 부분에까지도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지고 정의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을 우겨 넣어서 경찰 치안을 맡게 하고 하다 보니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웃기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책임있는 여경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많은 정치인들이 입법 적용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여성 직업군에 해당하는 여성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여성 차별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고용 양성평등 관련 제도들을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을 위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이라는 이 허울밖에 없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남성과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말 남성과 여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도주 여경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대검찰청이 취할 것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민권 청년연대 김선진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현직 경찰이 향기난동을 피우는 범죄자들에게 공격당하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현장에서 도망간 이른바 여경 도망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을 불렀게 했습니다. 이날 무고한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어머니는 뇌가 손상되었으며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고 앞으로의 여생을 식물인간으로 보낼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그때 현장 상황을 보면 여경은 3단범과 폐의정원을 무장한 상태였고 여경이 범인을 바로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으로 직무이탈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경의 무능함 때문에 사건이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성별의 균형이 아닌 환경에 맞는 체력과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정한 여경 할당을 꿋꿋이 채워갔고 성별 비율을 고려해 할당식으로 경찰을 채용하다 보니 실무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여경을 채용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문재인이 시행한 무조건적인 여성 할당 정책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지나간다면 또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피리 본질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사들의 말씀이 다 끝났고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